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애를 어떻게 목욕하면 좋을까요? 녹내장인데 목욕을 안 할 수는 없고, 안압이 상승된다 그러면 눈 안에 있는 안방수가 섬유질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질 못하거나 시신경이 너무 쇠약해서 평균 안압인 10에서 20일 정도 안압에도 시신경이 약해지는 겁니다. 약하면서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결혈성이 오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이 와서 죽어버리고, 허혈성은 피가 살살 조금씩 공급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을 빠르게 뛰는 막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욕을 여기까지 담그는 탕에 들어가는 목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안압이 높거나 눈에 염증이 있거나 충혈이 잘 되거나 눈에 혈관이 잘 터지거나 이런 분들은 목까지 들어가는 목욕, 시원하다 막 목까지 막 들어가거나 유황온천이라는 뜨거운 성질의 온천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반신욕은 가장 보편적인 목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목욕. 그래서 일반인들은 반신욕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의 평균 온도는 36.5도인데 위에는 37도, 배꼽 아래는 36도, 평균 온도가 36.5도. 그래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아래는 탕 속에 들어가고 위에는 탕 밖으로 내놓는 것이 건강 목욕법입니다. 그런데 안구 돌출이 있거나 갑상선은 기능 항진으로 안구 돌출이 있거나 안압 상승으로 녹내장이 오는 경우는 위에는 시원하게, 눈가 주변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목욕법은 목욕까지, 무릎까지만 물에 담그는 거. 그러면 섬유주가 이제 잘 안방수 나가지 못하는 섬유주가 좁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넓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성형으로 해서 넓히면 될까요? 구멍을? 아니면 튜브를 꽂아가지고 섬유주를 통해서 거기다 관을 꽂아가지고 안방수가 잘 나가면 좋아질까요? 왜 좁아질까요? 이 섬유주가 안방수 나가는 구멍이. 왜 눈물이 이렇게 흘러다가 흐르지 않고 막 밖으로 흐릅니다. 왜 눈물이 밖으로 흐르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어린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 울 때 외에는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50, 60 먹어가면 하품만 해도 눈물이 잘 나고, 가만히 있어도 특히 아침에 찬기운 센다든가 찬바람 쐰다든가 그러면 눈물이 밖으로 쭈루쭈루 흐릅니다. 감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흐르겠습니까? 찬바람 쐬거나 찬기운 쐬거나 아침에 따뜻하게 자다가 이제 딱 일어나면 새벽 찬바람 쐬면 또 아침 먹으려고 그러다면 눈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콧물도 흐릅니다. 눈물도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왜 흐르겠습니까? 눈물 구멍이 이렇게 이만한 크기인데 추워지면 얘가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추우면 이 구멍이 추우면, 우리가 날이 추우면 어떻게 되죠? 추워. 몸을 오므리듯이 얘도 눈물 구멍도 추우면 오므러듭니다. 구멍이 오므라지니까 눈물이 제대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다 흐르는 겁니다. 왜 오므라지는? 추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눈물이 지나가는 이 구멍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몇 번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증상이 심하면 더 자주. 가끔 그러면 가끔씩 자주. 왜 해야 되나요? 여기가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에 손의 온도를 더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1 플러스 1. 여기 온도 플러스 1. 게다가 머리 무게로 지압까지 해주면 온도가 더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만한 구멍이 더 늘어나면서 눈물 구멍이 더 늘어난다. 다시 춥거나 그러면 다시 좁아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눌러주고, 주의할 것은 이렇게 비비면 안 됩니다. 멍들과 효과도 없습니다. 고개 무게로 숙여주는 것. 안압이 높거나 이제 할 때 반신욕을 하면서 눈가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매운 음식, 짠 음식, 피를 걸쭉하게 할 만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피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고혈압인 사람, 안압이 높은 사람, 안압이 40, 50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안압이 정상이거나 낮은 사람 또는 저혈압인 사람은 조금씩 짜고 매운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막 뛴다. 마라톤을 뛸 때 갖고 뛰는 게 뭔지 압니까? 마라톤을 막 장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땀을 엄청 흘립니다. 땀을 엄청 흘리면 중간에서 물을 줍니다. 생수 한 통씩 줍니다. 다 흘립니다. 그러면 땀을 흘리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면서 뛰는 거, 그 피 속의 70%가 물인데 물이 다 빠져나가 보니까 피가 물이 없는 피가 돼 버립니다. 피가 껄쭉해지고 진해지고. 그래서 물을 보충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물을 받아 먹은 거와 함께 필수로 가져가는 것이 사탕이겠습니까?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액 속에 짠 기운이 있으면 수분 배출이 밖으로 잘 안 됩니다. 수분을 간직합니다. 운동을 해도 땀 배출이 적게 됩니다. 특히 저혈압인 사람들, 어지러움을 잘 타는 빈혈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약간 짠 음식이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소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혈압인 사람,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사람, 또 안압이 낮은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소금은 생명의 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나 안압이 높거나 수분 배출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건 좋지 않은 겁니다. 땀은 좋지 않은 겁니다. 소금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혈압, 기운이 없고 안압도 낮고 자꾸 어지럽고 피에 수분이 너무 밖으로 배출돼서 수분을 간직하고자 할 때 소금은 필수적인 거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